오늘 시간에는 지적법 등록 전환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등록 전환이라는 것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또는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등록 전환이라 합니다. 당연히 측량이 의뢰가 되죠. 지적 측량, 면적 측량을 해야 됩니다. 지적 측량이라는 것은 면적 측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등록 전환이라는 것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하는 것을 등록 전환이라 그럽니다. 자, 임야 소유자가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받았답니다. 건물을 지으려면은 이제 토지대장으로 가야겠죠. 자, 임야 소유자가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지목의 변경을 수발하는 등록 전환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적 측량도 같이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지목의 변경을 수발하는 등록 전환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적 측량을 의뢰해야 된다. 자, 그러면 시험에 지적 측량, 면적 측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가야 됩니다. 뭐냐? 합병, 그 다음에 지번 변경 또는 지목을 변경하는 것은 자, 면적 측량하지 않습니다. 합병과 지로 시작하는 거, 지번 변경, 주소지 변경하는데 면적 측량할 필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지목 변경, 지목을 변경하는데 토지의 사용 용도에 따라서 지목이 변경되는데 자, 면적 측량할 필요 있습니까? 그래서 지번 변경, 지목 변경, 그다음에 토지의 합병은 자, 지적 측량하지 않는다. 하지만 분할과 등록 전환은 반드시 지적 측량해야 됩니다. 분할과 등록 전환은 반드시 지적 측량을 의뢰해야 된다. 자, 등록 전환 신청 기간이죠. 지적법은 딱 하나 9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게 딱 하나 있고 나머지는 전부 60일 이내입니다. 자, 등록 전환 신청 기간 토지 소유자는 자, 등록 전환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 전환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등록 전환 대상 요건이 시험에 아주 어렵게 나옵니다. 자, 등록 전환 대상 요건은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등록 전환 대상 요건은 임야대장을 토지대장으로 바꾼다는 개념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임야라는 단어가 나와야 돼요. 임야대장을 토지대장으로 바꿔서 건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토지대장에 기입되는 걸 말합니다. 자, 임야, 산을 개발한다 그 느낌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등록전환 대상 요건은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은 임야에 대한 개발에 대한 근거법이 됩니다. 산지관리법을 적용하면 자, 관리지역에서 산지관리법을 적용하면 자,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준용된다 그랬죠. 관리지역을 산지관리법의 근거 법령에 적용이 되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준용이 된다, 적용된다. 반드시 공법 문제에서 잘 나오죠.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자, 그래서 산지관리법은 임야에 대한 근거법입니다. 산지관리법 또는 건축법 등에 따라 토지의 형질 변경이 됐답니다. 토지 형질 변경이 산지관리법, 건축법에 따라서 토지 형질 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 승인 등으로 인해서 지목을 변경해야 할 토지, 그러면 토지대장으로 바꿔진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산지관리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등록전환 요건이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가셔야 됩니다.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에 따라 토지의 형질 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 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해야 할 토지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 또는 산지 일시 사용의 허가 신고를 받았다. 산지관리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등록 전환 대상 요건이다. 자, 놓치면 안 돼요. 산지관리법 또는 건축법 등에 따라서 토지의 형질 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 승인으로 인해서 지목을 변경해야 된다. 그러면은 임야대장을 토지대장으로 바꿔야 된다. 등록 전환 요건이 된다. 산지관리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슨 요건? 등록 전환 요건이 된다. 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고 그 밖에 법령에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답니다. 건축법에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 이제 임야대장이 토지대장으로 바꿔야죠. 지목 변경과 관계없이 등록 전환 신청이 됩니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지 형질 변경 이런 단어가 나오면 자, 등록 전환 요건이 된다. 임야대장에서 이제 토지대장으로 바꿔줘야겠죠.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한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공공사업이죠.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한다. 그러면 이런 단어가 나오면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임야대장을 토지대장으로 바꾼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가 개간이 된 경우에 신청하는 거 이런 것도 등록 전환이겠죠. 개간이 됐으니까 이제는 토지대장으로 진입이 돼야 되죠. 그래서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가 개간이 된 경우에 신청하는 토지의 이동 이러면 등록 전환 대상 요건이다.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됐으나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지목 변경을 하지 않더라도 그대로 임야로 돼 있더라도, 지목은 그대로 임야로 돼 있더라도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이 돼 있습니다. 지목은 변경할 수 없는 어떤 사정이 있더라도 토지 대장 지적도로는 바꿔줘야 되죠. 이거 즉과 임야 대장에 있는 것은 지목이 임야겠죠. 하지만 토지 대장에 있다고 해서 임야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토지 대장에도 여전히 임야가 있을 수 있어요. 지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토지의 어떤 용도, 형질 변경이 바꿔졌을 때는 등록 전환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됐으나 지목 변경은 그대로 임야인 경우에도 자, 등록 전환 요건이 됩니다. 자, 지목 변경 관계없이 등록 전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야는 토지 대장에도 임야가 있고 임야 대장에도 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목이 임야가 없다고 해서 토지 대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임야 대장에서 토지 대장으로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지적이 변경되는 것을 자 등록 전환이라 그렇지, 지목이 변경되는 것을 등록 전환하지 않습니다. 지목이 변경되는 게 아니라 대장이 바꿔지는 것을 등록 전환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목 변경을 하지 않더라도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이 됐었다, 이런 경우도 등록 전환 요건이 됩니다. 대부분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이것도 지목 변경과 관계없이 등록 전환 신청이 됩니다. 대부분 등록 전환됐다, 임야도란 단어가 나오면 임야 대장에서 변경될 요건이 되면 등록 전환하는 겁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나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토지 형질 변경이 됐다, 이것도 등록 전환 요건이 된다는 거. 자, 등록 전환 요건은 산지관리법, 건축법상 이런 단어가 나오면 자, 등록 전환 요건이 된다는 거. 자, 등록 전환에 따라서 면적을 정할 경우, 등록 전환이 됐으니까 작은 축척, 임야 대장에서 큰 축척으로 토지 대장으로 바꿔지는 거죠. 그러니까 임야 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반드시 지적 측량하는 건데, 임야 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이라는 것은 토지 대장으로 바꿔질 사항에서 면적 차이가 오차 범위 허용 이내랍니다. 오차 범위 허용 이내면은 등록 전환될 면적을 그대로 적습니다. 등록 전환될 면적이 토지 대장으로 바꿔질 면적을 그대로 적는다 이겁니다. 옛날 임야 대장은 이제 관계가 없고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그대로 적는다. 임야 대장은 그대로 적는 게 아니에요. 자, 허용 범위 이내일 때,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등록 전환될 면적으로 적는다. 면적과 경계를 정정할 필요가 없이 등록 전환될 면적으로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그냥 적습니다. 임야 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 범위를 초과한 경우는 지적 소관청이 임야 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해야 됩니다. 직권으로 임야 대장의 면적도 다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임야 대장의 면적이나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자, 토지 소유자 신청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도의사 승인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자, 면적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났다 이거죠. 그러면 옛날 면적이 틀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에 있는 임야 대장의 또는 임야도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해 줍니다. 정정하고 당연히 등록 전환될 토지 대장도 새로 기입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임야 대장의 등록 전환에 따라서 면적을 정할 때 임야 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 범위 이내일 때는, 차이가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옛날 임야 대장에 있는 면적을 고칠 필요 없이 그냥 새로 등록 전환될 면적을 그대로 새로 기입하는 거고, 오차 허용 범위만 초과됐을 때는 예전에 있었던 것도 다 정정을 해야겠죠. 임야 대장과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자, 소유자의 신청에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의사 승인을 받지 않는다. 자, 등록 전환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가끔씩 객관식 시험으로 잘 나옵니다. 등록 전환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임야 대장의 면적과 당연히 지적 측량이 들어가니까 지적 측량을 하고 나서 임야 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자, 예전에 있는 임야 대장의 면적을 고칠 필요 없이 등록 전환될 면적만 그냥 기입한다 이겁니다.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한다. 면적과 경계를 정정할 필요 없이 그냥 기입만 합니다. 허용 범위 이내니까. 근데 임야 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오차 범위 초과됐을 때, 자, 임야 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의 허용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지적 소관청은 직권으로 옛날에 있는 면적이 틀렸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임야대장의 면적이나 임야대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을 해줘야 됩니다. 직권으로. 자, 유야무야 넘어가면 안 돼요. 허용 범위가 훨씬 넘었으니까 옛날 면적이 좀 틀렸는가 보다 해서 직권으로 예전에 있는 임야대장과 임야도의 경계를 정정을 해야겠죠. 자,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임야대장의 면적,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하는 거고,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그냥 등록 전환될 면적을 적는다. 임야대장의 면적을 적는다면 큰일 납니다. 임야대장의 면적을 적을 필요가 없죠. 이해하십니까? 자, 임야대장의 면적을 적는 게 아니라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그대로 하고,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직권으로 예전의 임야도와 임야대장에 있는 면적을 정정합니다. 직권으로 정정한다. 허용 범위 초과할 때는 임야대장의 면적과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하고,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그냥 등록 전환될 면적을 적는다. 임야대장의 면적을 적는다면 안 됩니다.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목 변경의 대상입니다. 자, 지목 변경 대상 요건이죠. 자, 예전에 한번 지목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반드시 제 강의를 잘 찾아서 계속 순차적으로 강의를 들으면 중개사 시험 반드시 60점 이상 합격합니다. 별도의 메이저 학원을 가지 않아도 제 편집된 자료를 강의를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공인중개사 시험은 반드시 60점 이상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목 변경 대상 요건이죠. 자, 지목 변경 대상 요건은 예전에 지목이 있죠. 그 예전에 공부했던 그 지목이 변경될 때도 신청을 하는 겁니다. 자, 지목 변경 대상 요건.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서 시행사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지목 변경을 신청해야 됩니다. 도시개발 사업 또는 어떤 공공사업을 위해서 시행사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지목 변경 같이 신청하는 겁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이 됐답니다. 토지의 형질 변경은 토지에 사용하는 용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지목 변경 대상 요건입니다. 토지 형질 변경의 공사가 준공이 돼도 지목 변경 대상 요건이다. 건축물의 용도가 다른 용도로 변경됐답니다. 사용하는 용도가 다르죠. 토지의 지목이 다르게 된 경우 당연히 지목 변경이 들어갑니다. 자, 4번이 주의해야 되죠. 한 필지의 일부만 형질 변경돼서 용도가 다르게 분할을 신청할 때 이 분할은 60일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목 변경도 같이 신청해야 됩니다. 한 필지 일부의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다르게 분할을 신청할 때는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해야 되는 거고, 지목 변경도 같이 신청한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이나 공공사업에 의해서 시행사가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할 때도 지목 변경과 같이 신청해야 된다. 그다음에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형질 변경으로 공사가 준공됐다. 그러면 지목 변경 대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건축물 용도가 다르는데 지목도 따라서 다르게 됐답니다. 이것도 지목 변경 신청 대상이 되죠. 자, 전답 과수원 상호 간의 지목 변경, 이걸 농지라고 합니다. 농지. 전답 과수원, 밭전이죠. 밭하고 논답이죠. 밭, 논, 과수원을 농지라고 합니다. 농지. 자, 전답, 과수원, 농지끼리의 지목 변경은요, 지목 변경에 관한 서류를 첨부할 필요 없습니다. 농민들의 편의를 좀 위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전답, 과수원, 상호 간의 지목 변경은 지목 변경에 관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지목 변경을 좀 용이하게 해줍니다. 편리하게. 전답, 과수원끼리의 지목 변경은 지목 변경에 관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자, 토지가 일시적, 임시적으로 용도를 사용하는 때는 지목 변경 안 합니다. 자, 지목은 일시적, 임시적으로 절대 지목 변경할 수 없어요. 원상 회복이 가능한 토지 사용은 지목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일시적, 임시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잡종지로도 하면 안 돼요. 잡종지로도 인정 안 합니다. 반드시 지목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용도가 좀 시간이 한정적으로 고정적으로 용도가 변경됐을 때 지목을 변경해 주는 거지, 원상 회복을 가능한 어떤 일시적 사용은 지목 변경 사유가 아닙니다. 일시적, 임시적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지목을 변경할 수 없다. 지목 변경 신청했다는 첨부 서류를 지적 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 소관청의 확인으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겠죠. 자, 지적 소관청이 관리하고 있는 첨부 서류는 굳이 토지 소유자들이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지적 소관청의 확인으로 서류의 제출을 가름할 수 있다.
자, 신규 등록이죠. 자, 신규 등록은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신규 등록은 자, 매립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간척지, 매립지. 자, 그래서 지적 공부가 등록되지 않았는데 새로 등록되는 경우를 신규 등록이다. 그러면은 육지가 새로 생겼다는 건데 사용하는 토지가 새로 생겼다. 그러면 대부분 매립지나 간척지를 말합니다. 자, 신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소유권에 관한 서류를 제공해야겠죠. 새로 소유권이 생겼겠죠. 분양을 받았던, 매립지를 분양을 받았던, 간척지를 분양을 받았던, 자, 매립지와 간척지에 대한 소유권이 되는 것을 신규 등록이라 그럽니다. 자, 신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소유권에 관한 서류를 반드시 제공해야겠죠. 자, 신규 등록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공유수면 매립법에 따른 게 매립지죠. 매립지에 의한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을 첨부해서 지적 소관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자, 등기사항 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죠. 왜? 등기도 안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등기가 나오고 나서 신규 등록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들어갑니다. 동시에 지적공부와 등기부에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등기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요. 그래서 당연히 등기사항 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신규 등록의 시험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등기사항 증명서를 첨부 서류로 한다. 그럼 무조건 틀린 겁니다. 신규 등록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첨부 서류로 하지 않습니다.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고 조사 기재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등기사항 등기부죠.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한다. 신규 등록 무조건 틀린 문장입니다. 등기사항 증명서는 반드시 제출하지 않습니다. 왜? 나오지도 않았으니까. 지적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합니다. 그래서 소유자 칸도 지적 공부에서 직권으로 조사하고 등기부 법원에서도 직권으로 조사하는 겁니다. 원래 소유권에 관한 것은 등기부를 참고해서 적는 건데 지적 공부가 신규 등록만큼은 직권으로 조사한다는 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신규 등록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소유권 사항도 직권으로 조사한다. 소유권에 관련된 사항을 등기부를 참고해서 적는다. 그럼 무조건 틀린 거예요. 신규 등록은 자, 기록되지 않는 걸 새로 기입하는 거니까 지적 관공서라든가 법원은 따로따로 직권으로 조사한다는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지적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한다. 자, 측량 성과는 제공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측량 성과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지적 소관청이 결정합니다. 측량 성과도 제공하지 않는다. 신규 등록. 자,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에 관한 사항도 등기부를 보고 적지 않습니다. 자, 지적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가 나옵니다. 신규 등록은 반드시 신규 등록 딱 나오면은 어떤 단어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까? 신규 등록 하면은 검사 측량. 자, 신규 등록은 반드시 촉탁하지 않습니다. 등기를 촉탁하지 않는다. 아주 중요합니다. 신규 등록은 반드시 측량을 하는데 측량 성과는 제공하지 않고 측량을 하고 등기사항 증명서 소유권과 어떤 기록을 기재하죠.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신규 등록 나오면 등기소에서 지적고에서 등기소에게 기록해 주세요 하고 촉탁 등기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자, 신규 등록은 절대 촉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촉탁 등기를 요청하지 않아요. 왜? 등기소에서도 법원에서도 직권으로 조사합니다. 자, 그래서 신규 등록만큼은 지적 소관청이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지 않습니다. 등기를 촉탁하지 않는다.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고 신규 등록을 기입하지 않는다. 자, 반드시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신규 등록은 최초로 등록하는 것을 신규 등록이라고 그럽니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도 직권으로 조사하고 나서 등기소에다가 촉탁하지 않습니다. 등기소도 직권으로 조사해요. 그리고 일치하는 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자, 신규 등록은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등기를 촉탁하지 않는다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등기사항 증명서도 제출받지 않습니다. 자, 신규 등록에 대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등록 말소입니다. 자, 등록 말소는 딱 하나만 외우면 됩니다. 등록 말소는 바다로 이미 잠식이 됐답니다. 자, 일시적인 홍수가 나서 잠긴 게 아닙니다. 홍수는 시간이 흐르면 물이 빠지죠. 이제 바다로 조수 간만의 차이로 바닷물이 민물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육지가 잠긴 걸 말합니다. 바닷물에 의해서 토지가 잠식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등록 말소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되어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를 등록 말소입니다. 더 이상 육지가 아니죠. 그래서 바닷물에 의해서 토지가 잠식되는 것을 포락지, 물에 의해서 침식되는 것을 포락지라 그러는데 등록 말소 대상이 됩니다. 바다로 되어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를 등록 말소라 그런다. 자, 소유자는 그럼 등록 말소를
통지를 받습니다. 소유자가 자기 소유자 땅이 바닷물에 잠겼는데 누가 토지를 등록하고 말소를 하고 싶겠습니까? 그것도 화가 나는데 자기 거 소유주가 없어지는데, 그래서 대부분 토지 소유자가 등록 말소 신청을 하러 오지 않습니다. 그죠? 이게 공무원들이 계속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소유자에게 등록 말소 신청을 하라고 통지를 보내줍니다. 귀하의 땅이 바닷물에 잠식됐으니까 등록 말소 하러 오세요 하고 통지를 해줍니다. 이게 소유자는 등록 말소 하라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등록 말소 신청해야 한다. 이 90일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지적법에서 90일 신청 기간이 등록 말소 신청입니다. 토지 소유자에게 등록 말소 하라는 통지를 해줍니다. 통지를 해주고 나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90일 이내에 등록 말소를 신청해야 됩니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90일이 아니에요. 자기 땅이 바닷물에 잠겼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죠. 객지에서 살고 있으면. 그래서 등록 말소를 하라는 통지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등록 말소를 신청해야 됩니다. 이 90일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지적법에서. 등록 말소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 기간 어쩔 때부터 90일, 등록 말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등록 말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등록 말소를 신청한다. 지적법에서 90일 기간은 등록 말소 신청 기간입니다. 어떤 때로부터 90일, 등록 말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등록 말소를 신청해야 한다. 사유 발생일이 아닙니다. 바닷물이 잠겼는지 어쩌는지 모르죠. 서울에서 살고 있으면. 그래서 등록 말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등록 말소를 신청해야 된다. 만약에 이때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그때 직권으로 등록 말소합니다. 90일간 기다렸다가 신청하지 않으면 그때 직권으로 등록 말소를 신청합니다. 근데 회복 등기가 있습니다. 회복 등기는 바닷물에 잠겼는데 또 조수 간만의 차이로 바닷물이 빠질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육지가 생기는 것을 회복 등록이라고 그런다. 단 회복 등록할 때 예전 소유권을 회복하지 않습니다. 소유권은 회복되지 않아요. 그건 국유지입니다. 국유지. 그래서 바다로 되어 말소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를 회복 등록이라고 합니다. 회복 등록. 지적 소관청은 지적 측량 성과 및 등록 말소 당시의 지적 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 직권으로 회복 등록합니다. 왜? 소유권이 회복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 소유자한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복 등록은 직권으로 회복 등록을 한다. 관계 자료에 따라서 직권으로 회복 등록을 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는 사유가 발생할 날부터 90일 이내 토지의 회복 등록을 지적 소관청에 신청한다. 이런 말 하면 틀립니다. 등록 말소는 등록을 말소하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등록 말소 신청하는 거고, 다시 바다가 생겼을 때 회복 등록을 하는 것은 지적 소관청이 관계 자료에 따라서 직권으로 회복 등록을 한다. 직권으로. 토지 소유자가 90일 내에 회복 등록을 한다 하면 틀려요. 말소 등기는 90일 내에 신청하는 거지만 회복 등록은 토지 소유자가 90일 내에 회복 등록을 신청한다 말하면 틀립니다. 원칙상으로 토지가 포락지가 돼서 다시 육지가 됐을 때는 예전 소유권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국유지로 갑니다. 그래서 포락지가 회복이 됐을 때는 회복 등록은 등기가 지적 소관청이 직권으로 새로 관계자에 따라서 직권으로 등록하는 거지, 토지 소유자가 회복 등록을 90일 이내에 신청한다면 틀려요. 등록 말소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신청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록 말소 하면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신청. 다음에 회복 등록은 지적 소관청이 직권으로 회복 등록을 하는 거지, 토지 소유자가 90일 내에 신청하면 안 돼요. 회복 등록은 등록 말소만 90일 내에 신청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신규 등록은 절대 촉탁 등기하지 않습니다. 등기소에 해달라고 촉탁하지 않아요. 절대 따로따로 직권으로 조사합니다. 새로 생기는 거니까 등기소 따로 직권으로 조사하고 지적소관청 따로 직권으로 조사한다. 그러니까 신규 등록을 작성할 때도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고 적지 않습니다.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왜? 나오지도 않았으니까. 이런 거 주의로 반드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전환도 임야도를 토지대장 지적도로 바꾸는 것을 등록 전환이라 그런다. 반드시 산지관리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형질 변경 또는 건축 허가 또는 임야대장에서 등록되지 않는 토지, 산지관리법, 건축법상 이런 단어가 나면 등록 전환 대상이 된다는 거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상 이런
지적법상의 용어를 반복해서 수업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있는 수업을 반드시 반복해서 들으면 공인중개사 전 과목을 강의하기 때문에 이 유튜브로 계속 반복해서 수업 들으면 반드시 60점 이상 합격한다는 것을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마음에 들면 반드시 주위 분하고 같이 구독해서 같이 공유해서 수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